혹시 수천 명의 유저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 서버가 막 버벅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 오늘은 바로 그 병목 현상의 주범, 이 잠금이라는 녀석을 없애고요. 시스템의 잠재력을 정말 끝까지 끌어내는 기술, 바로 무잠금 프로그래밍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나 게임 서버 개발자시라면 이건 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데키의 왜 기존 방식이 느려지는지 그 병목 지점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CPU가 숨겨둔 마법의 열쇠를 꺼내서 이걸로 아주 간단한 잠금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아예 잠금이 필요 없는 궁극의 자료 구조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 숨어있는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는 법까지 싹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코드를 빛나게 할 비밀 무기가 되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고성능 시스템 개발자라면 정말 한 번쯤은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바로 그 골치 아픈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서버 사양이 딸리나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범인은 하드웨어가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범인은 바로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동시성 제어 로직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보시죠. 이 전통적인 잠금 방식. 이건 딱 놀이공원 인기 기구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이 타고 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줄 서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차례가 되면 직원이 와서 막 깨워서 태워야 하죠. 이 재우고 깨우는 과정,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엄청나게 비싼 컨텍스트 스위칭입니다. 근데요, 오른쪽 무잠금 프로그래밍 완전 달라요. 이건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예요. 아무도 멈추지 않고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최고 속도로 싱싱 달리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도 일이 처리되는 마법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이 CPU,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인터락 연산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건 CPU가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작업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누구도 방해 못하게 딱 한 방에 끝내주겠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숫자를 하나 더하는 과정이 사실은 수십 개의 미세한 단계로 쪼개질 수 있는데 이 연산은 그냥 한 번의 클릭처럼 절대 쪼갤 수 없는 단일 행동으로 처리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우리의 첫 번째 실용적인 예제로 넘어가 보죠. 이 인터락 연산을 이용해서 아주 가벼운 초경량 잠금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스핀락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어요. 보통 잠금을 얻지 못하면 스레드는 잠을 자러 가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마치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풀렸나? 아직인가? 지금은? 하면서 계속 문고리를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 확인만 하면서 기다린다고 해서 이걸 바쁜 대기, 영어로는 busy waiting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죠. 아주 잠깐,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날 작업을 보호해야 한다? 그럴 땐 스핀락이 최고입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지만 만약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그건 그냥 엔진을 공회전시키면서 기름만 낭비하는 꼴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CPU 파워만 계속 잡아먹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했으니까요.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여보겠습니다. 아예 잠금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자료구조. 그 궁극의 목표에 한번 도전해보죠. 무잠금 프로그래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AS 루프입니다. 이건 잠금을 거는 대신에 아주 낙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CPU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요, 이 값을 이걸로 바꾸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아무도 안 건드렸죠? 맞아요? 그럼 지금 바꿀게요. 만약 그 사이에 누가 값을 싹 바꿨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면 그만입니다. 바로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확인 후 교체 루프, 딱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 스레드가 서로 전혀 방해하지 않고 동시에 데이터를 넣고 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자료 구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병렬 처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복잡성이죠. 모든 전문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함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미묘해서 잡기 힘든데 성능에는 치명적인 문제, 바로 거짓 공유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책상에서 자기 서류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두 책상이 하나의 아주 긴 널빤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지우개를 쓰려고 책상을 조금만 흔들어도 옆 사람의 널빤지 전체가 흔들리겠죠? 코드상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된 데이터인데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서로를 방해하는 이런 현상. 이게 바로 거짓 공유입니다. 그 결과 이 널빤지, 그러니까 캐시 라인이 두 CPU 코어 사이를 마치 탁구공처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캐시 라인 핑퐁 현상이 발생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코드는 완벽해 보이는데 원인 모를 성능 저하가 계속되니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두 책상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띄워서 각자 독립된 널빤지 위에 올려두는 거죠. 코드에서는 이걸 패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중간에 채워 넣어서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책상을 아무리 흔들어도 옆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죠. 자, 다음은요. 이건 진짜 교활한 함정이에요. 바로 ABA 문제라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책상 위에 A라는 서류를 떡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동료가 와서 그 A 서류를 가져가서 처리를 다 끝내고 전혀 다른 내용의 새 서류를 가져다 놨는데 하필이면 그 새 서류의 이름도 똑같이 A였던 거예요. 그럼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봤을 땐 어떨까요? A가 그대로 있네? 아무 일도 없었나 보네? 하고 원래 하려던 일을 계속하겠죠. 바로 이 순간 데이터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문제죠. 해결책은 서류에 버전 번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처음엔 A 서류 버전 1이었겠죠? 동료가 새 서류를 가져다 놨을 땐 A 서류 버전 2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돌아와서 혹시 A 서류 버전 1 그대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지금은 버전 2인데요. 라는 답을 듣게 되니까 착각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버전 관리 하나로 정말 치명적인 버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개념들을 마스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무잠금 프로그래밍은 F1 경주용 자동차와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지만 일반 도로에서 매일 쓰기엔 너무 복잡하고 예민하죠.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비싼 비용을 피하는 대신에 거짓 공유나 ABA 문제 같은 훨씬 더 미묘하고 까다로운 복잡성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대가를 치를 만큼의 성능 향상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인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엄청난 복잡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잠금 코드의 극한 성능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전하고 단순한 전통적 잠금으로도 충분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는 언제나 상황에 맞는 가장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사람이니까요.